안녕하세요. 지식개요 한류를 꿈꿔라 김성윤입니다. 여러분, 블루오션이란 말 들어보셨죠?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아직 시도된 적이 없는 광범위하고 깊은 잠재력을 가진 시장을 비유하는 표현이죠. 이 시장에는 생산자가 없기에 경쟁자도 없는 시장입니다. 이곳에서 수요는 경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창조를 통해서 얻어집니다. 즉, 물건만 만들면 팔립니다. 따라서 높은 수익과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죠. 지식계에도 이와 같은 블루오션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가 관심 갖는 현대 인간학에서도 세 개의 블루오션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보편적 인간론입니다. 이는 하나의 인간을 각각의 전문 분야로 나눠서 폐쇄적으로 연구했던 현재의 분과적 인간론이 다루지 못한 영역입니다. 저의 관심사인 인간과학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강렬한 분화 과정을 겪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과학은 크게 개인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학문과 사회구조를 중심으로 연구하는 사회과학으로 나뉘게 됩니다. 즉, 개인적 측면만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주장하는 심리학과 사회구조적인 요소만이 진정한 인간의 본질이라 주장하는 사회과학들이 하나의 인간을 나눈 것이죠. 그리고 또 사회과학도 사회학, 경제학, 정치학 등으로 분화되어 인간의 각각의 부분을 점령하고 거기에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 품거나 합니다. 개인을 다루는 대표적인 학문은 심리학입니다. 근대 심리학은 1879년 독일의 심리학자인 필헬름 분투가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학생들을 처벌할 때 쓰던 강당을 실험실로 사용하면서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그가 이전에 철학의 한 분과에 머물던 심리학을 실험실에서의 객관화된 측정과 수치를 통해 과학적 방법을 처음으로 사용함으로써 근대 심리학으로 탈바꿈시켰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푼트는 다른 한편으로 언어, 예술, 종교, 신화 등 인간의 사회적인 면을 다루어 10권에 이르는 민족 심리학을 저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과 사회 구조 모두에 관심을 갖고 시작한 심리학은 개인의 사회적 측면을 다루는 사회 심리학이 있기는 했지만 사회 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로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나 예술이나 종교나 신화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과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회학들은 심리학이 인간의 개인적인 측면을 다루면서 자신들이 연구하는 학문과 관련된 개인의 필수적이고 중요한 여러 측면들을 소홀히 하고 때로는 무시하게 됩니다. 사회학은 20세기 초에 태도나 사회와 가정이나 성격에 관심을 갖기도 했지만 점차 개인적인 요소를 학문에서 배제하면서 사회구조의 연구 중심을 두게 됩니다. 사회학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인간론은 선천적인 생리적 요소나 심리적 요소를 무시한 채 후천적으로 학습된, 즉 사회로부터 만들어진 인간의 특성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경제학은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에 의해 만들어진 사회 구조나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에 자신의 연구를 집중합니다. 그리고 인간을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존재로 보는 합리적 인간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으로 보는 경제학적 인간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정치학은 권력 추구라고 보는 정치학적 인간이 인간의 본질이라고 주장합니다. 현재 이런 분과 학문 체제는 여러 학문들이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하나인 인간을 나눠서 연구하는 체제입니다. 이런 학문들의 분화와 분권화는 하나의 인간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각각의 학문들은 자신이 연구하는 인간의 부분적 측면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라 주장하면서 인간의 나머지 다양한 분야들을
무시하거나 도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하자면 각각의 전문적인 학문 공동체가 하나의 인간을 뇌, 위, 폐, 간, 췌장, 소장, 대장, 신장 등으로 나눠 연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각각의 학문들이 자신이 연구하는 뇌, 위, 폐 등이 인간의 본질이라 주장하면서 다른 나머지 분야를 통합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뇌에서 나온다. 아니다. 위에서 나온다. 아니다. 폐에서 나온다. 이렇게 싸우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이 현대 인간과학계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씁쓸한 현실에서 고개를 한 번만 돌리면 희망찬 현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각각의 전문적인 분과들에 의해 분열된 인간론을 통합하는 영역인 보편적 인간론이 인간과학계의 미개척 시장인 블루오션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인간과학계는 이미 서구 지식계에 의해 선점된 영역입니다. 서구는 이 지식계에서 자신의 구미에 맞는 게임의 경계와 경쟁 규칙을 정했습니다. 즉 서구의 인간과학은 당연하겠지만 서구의 지적 전통을 계승하고 거기에 기반해서 자신의 캐슬을 세웠기에 이는 불가피한 결과겠죠. 우리가 서양 학문을 배울 때 그들의 사고방식과 문제 해결 방식에 얼마나 낯설어 했는지를 생각하신다면 이 게임의 경계와 경쟁 규칙에 대한 언급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우위를 선점한 서구의 후발주자인 우리가 도전하는 것은 자칫 계란으로 밥을 깨기 그 이상의 것은 될 수 없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우리가 이 분과 학문에서 이들을 추월하는 모습은 지금 살아있는 세대들은 볼 수 없을 겁니다. 이런 분과적 지식시장은 서구의 지식계만으로도 이미 레드한 피를 흘리며 경쟁하는 레드오션입니다. 이 피 터지게 치열한 곳을 부족한 연구 인력과 일천한 학문의 역사를 가진 우리들이 진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껏해야 하버드대의 전설적인 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 교수 밑으로 서울대 출신의 최재천 교수가 제자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 시장에 숟가락을 얹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학문의 주류가 되는 것은 앞으로 한 세기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류를 일으키는 산업계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과학 분야는 아니지만 산업 분야에서 이런 블루오션의 성공 사례를 우리는 눈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산업화에 한참 늦은 후발주자였던 우리와 중국이 5G의 산업계에서 선도의 자리를 차지한 것을 보면 블루오션 전략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지 여실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기존의 분과적 학문들에 의해 개척되지 못한 시장인 블루오션이 인간과학계도 있습니다. 바로 제가 30여 년간 작업해 오던 보편적 인간학이 그 분야입니다. 이는 갈기갈기 찢긴 인간론을 학문의 경계를 없애고 하나로 통합해 인간을 보자는 것입니다. 저는 기존의 전문화된 인간론을 분과적 인간론이라 하고 이를 통합하려는 저의 인간론을 보편적 인간론이라고 이미 50대 INTP 사고의 방랑자라는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의 지금까지의 동영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동영상을 쭉 보신다면 이 보편적 인간론이 기존의 분과적 인간론이 풀지 못했던 다양한 난제들을 얼마나 속 시원하게 풀어냈는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전에 이 블루오션을 개척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생물학적 인간론을 인간의 본질이라 주장하며 통섭을 외쳤던 생물학적 진화론자들의 시도입니다. 이 중 단연코 돋보이는 인물이 에드워드 윌슨입니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인
최재천 교수에 의해 우리에게 더욱 친숙한 그는 1950년대 개미 연구로 생물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그는 1975년 사회생물학에서 생물학적 지식으로 사회학적 인간을 포섭하겠다는 당찬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에는 통섭을 통해 이 시도를 더욱 확대하고 견고히 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진화론과 유전자학과 뇌과학에서 얻은 생물학적 지식으로 인간 사회과학인 사회학, 경제학, 인류학, 철학, 종교, 예술 등 다양한 분야를 통섭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런 진화 생물학에 기초한 인간론은 현대 지식계에서 대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도 지식계에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적이고 물질주의적인 환원주의에 기초한 그의 관점은 제가 저의 이론을 구축할 때 저의 주요한 경쟁 파트너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의 몇 개의 장점과 다수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의 이론은 이들의 인간론의 성과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나의 이론은 그들이 못하는 인간의 다양한 부분을 더욱 간단하고 조직적인, 즉 오컴의 면도 아래 더 잘 부합하는 이론으로 인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올리는 영상은 이런 연구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특히 다음 주 금요일까지 올릴 4편의 오르가즘 시리즈는 저의 이런 시도를 엿볼 수 있는 조그마한 창이 될 것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의 동영상을 보면서 진화론적 인간론과 비교해 보시면 저의 이론이 가진 장점에 확실한 신뢰가 생길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지식계의 3개의 블루오션 중 저의 주 관심 분야인 보편적 인간론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습니다. 동영상이 길어져서 나머지 2개의 블루오션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봬요.